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7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아들, 딸이 엄마, 이제 좋은 실버타운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고 할 때마다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뭘 못해서 그런데 가야 하냐며 화를 냈죠. 하지만 작년 겨울 혼자 집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 못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자료를 여기저기 모아보니 선샤인 빌리지라는 곳이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서울 근교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은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들을 보니 마치 리조트 같더군요. 견학을 가던 날 딸이 함께 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떨렸어요. 60년 넘게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정말 홈페이지 그대로였어요. 깔끔한 건물에 잘 가꿔진 정원, 분수대 주변으로 벤치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우아한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상담을 담당한 김 과장이라는 40대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드려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는 물론이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시설 투어를 하면서 감탄했어요. 깨끗한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짠 메뉴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고, 프로그램실에서는 요가와 댄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작은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거주 공간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넓고 깔끔한 방에 개별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입주민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딸이 물어보니 김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모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인데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계셔요.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모두 단정하고 고상해 보였거든요. 인사도 정중하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해야 했는데 양이 꽤 많았어요. 김 과장이 일반적인 입주 계약서와 의료동의서, 그리고 편의 서비스 관련 서류들입니다. 라고 설명해서 별 생각 없이 다 서명했어요.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세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입주 당일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303호가 제 방이었는데 햇볕도 잘 들어오고 정원도 잘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가니 여러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중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반가워요. 저는 301호에 사는 최순덕이에요. 순덕 씨는 7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정하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 온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좋아요. 외롭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고요. 특히 여기 프리미엄 서비스가 좋아요. 프리미엄 서비스요? 네, 재산 관리 서비스 같은 거요. 복잡한 서류들을 다 대신 정리해 주거든요. 순덕 씨, 소개로 다른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명자 씨는 67세로 전직 공무원이셨고, 박정희 씨는 72세로 간호사 출신이셨어요. 모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가 더 편하죠. 명자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들, 딸 모두 직장일로 바빠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정도니까요. 첫 주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영양가 있고 맛있게 나왔고 청소와 빨래도 해줘서 편했어요. 오후에는 요가나 서예 수업, 저녁에는 영화 감상이나 독서 모임도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매일 아침 혈압과 체온을 재러 오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뭔가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주고 큰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준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바퀴 달린 카트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까지. 무슨 소리지? 처음에는 야간 근무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거나 청소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들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 소리요? 야간에 보안 점검하고 청소하는 소리예요. 안전을 위해서 밤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소리치고는 너무 규칙적이고 기계음도 섞여 있었거든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순덕 씨 인사하러 갔는데 방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순덕 씨는 어디 가셨나요? 아, 순덕 씨요? 어젯밤에 갑자기 가족분이 모시러 오셔서 나가셨어요. 이상했습니다. 순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하루 전날 저녁에도 내일 요가 수업 함께 가요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떠났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인사도 못하고 가셨나요? 워낙 급한 일이라서요.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하시던데요. 그 간호사 말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마치 외워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이 뭔가 가려져 있고 창문도 모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 씨가 사라진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다른 입주민들이 순덕 씨에 대해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에게 물어봤더니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어요. 순덕 씨요. 아, 그런 분이 계셨나요? 맞네요. 갑자기 가신 거군요. 너무 덤덤한 반응이었어요. 매일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마치 순덕 씨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3일 후 순덕 씨 방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라는 69세 할아버지였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방을 사용하더군요. 전 입주민 물건들은 어디 갔을까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분들이 모두 정리해서 가져가셨어요. 순덕 씨가 그렇게 아끼던 난초 화분들과 가족 사진 액자까지 모두 사라졌거든요. 자식들과 연락도 없던 분이 정말 그런 걸 다 챙겨갔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12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운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소리도 났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이었죠. 교사 생활 35년 동안 기른 습관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날짜와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순덕 씨 실종. 가족이 모셔갔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움. 10월 16일, 밤 12시 20분경 복도에서 카트 소리와 기계음. 10월 17일, 다른 입주민들 순덕 씨에 대해 무관심. 기록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명자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진 겁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에 태워 의무실로 데려갔는데 그때 명자 씨가 영숙 씨, 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도 가족이 모시러 와서 나가셨다는 똑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은 순덕 씨 때와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홍보물을 발견했어요. 프리미엄 상속관리 서비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잡한 재산 관리를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상속 절차 간소화, 세무 처리, 은행 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 그런데 홍보물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용 후기가 적혀 있었어요. 301호 최순덕, 님 정말 편리해요. 305호 이명자님 복잡한 서류 걱정 없어요. 순덕 씨와 명자 씨 이름이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공책에 또 기록했어요. 10월 30일 게시판에서 상속관리 서비스 홍보물 발견. 사라진 순덕 씨, 명자 씨 이름이 이용 후기에 있음. 연관성 있을 가능성 높음. 그날 밤 12시 용기를 내서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 날 산책을 핑계로 건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건물 뒤편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별도의 입구를 발견했는데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나타나서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지하 시설 관리실인데 일반인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며칠 후 청소를 담당하는 하은 씨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할머니가 사라진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청소하러 다니다 보면 지하에서 이상한 일들을 봐요. 의료 장비 같은 건 없고 대신 금고들이랑 서랍들이 가득해요. 하은 씨 말을 들으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기록에 제 이름도 있었나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 방 번호가 있었어요. 303호 서랍이 밤 시간에 자산관리팀에 의해 열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서랍이 열렸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은 씨, 그럼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청소 때문에 출입카드가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꼭 확인해야 해요. 그날 밤 12시 30분 하은 씨와 함께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문을 열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방에는 정말 큰 금고들과 서랍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출입 로그가 떠 있었는데 정말로 제 방 번호인 303호가 있었어요. 11월 3일 오전 2시 15분 303호 서랍 개방 자산관리팀. 두 번째 방에는 온갖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순덕 완료, 이명자 완료, 박정희 진행 중, 김영숙 대기. 제 이름이 맨 아래 있는 걸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 번째 방 책상 위 달력에는 내일 날짜에 11월 5일 오전 10시 김영숙 씨. 재산 사전 정리 2차 상담 보호자 신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네 번째 방에는 녹음 장비들이 있었어요. 컴퓨터에 김영숙 동의 녹취 편집본. 와이브 파일을 클릭해보니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산 정리를 부탁드려요. 분명히 제 목소리였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이 목소리는 며칠 전에 간호사와 대화할 때 방 정리를 부탁드려요 라고 했던 걸 편집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이거 제 목소리를 편집한 거예요. 하은 씨가 급하게 USB를 꺼내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출입 로그와 음성 파일들, 달력 사진까지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혹시 너 실버타운에 뭔가 신청한 거 있니? 아, 그거 말씀이에요. 재산 정리 서비스요. 엄마가 복잡하다고 하셔서 편의상 신청했어요. 딸 말을 듣고 보니 지난주에 딸이 엄마 재산 관리 복잡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응, 복잡해라고 대답한 기억이 났어요. 미영아, 그건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어. 남한테 맡기겠다는 뜻이 아니고. 딸도 좋은 의도였지만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찾아와서 내일 오전에 중요한 상담이 있어요. 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상담실로 불려갔어요. 김 과장과 함께 자산관리팀장이라는 명찰을 단 4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팀장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취소하고 싶은데요. 이미 많은 준비가 됐어서요. 일단 설명이라도 들어보세요. 박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을 저희가 대신 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 팀장이 컴퓨터를 켜서 어제 들었던 그 파일을 틀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재산 정리를 부탁드려요. 분명히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편집된 거예요. 편집이라니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방 정리를 부탁드려요라고 한 말에서 방만 빼고 재산 정리로 바꾼 거잖아요. 박 팀장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제 방 서랍을 밤에 몰래 열어본 것도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출입 로그를 봤어요. 11월 3일 새벽 2시 15분에 303호 서랍이 자산관리팀에 의해 열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박 팀장이 말을 멈췄어요. 제가 지하에 다녀왔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하은 씨와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권익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현장 점검 나왔어요. 권익센터. 하은 씨가 신고를 해준 모양이었어요. 무슨 신고인데요? 김 과장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고령자 재산 편취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을 확인해야겠어요. 권익센터 직원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어요. 하은 씨가 어제 복사해둔 파일들이었습니다. 이 출입 로그를 보면 입주민들 방 서랍이 무단으로 개방된 기록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음성 파일들도 편집 흔적이 명확히 보입니다. 권익센터 직원이 박 팀장을 쳐다봤어요. 본인 동의 없이 녹음을 편집해서 동의서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설명해 보세요. 이 음성 파일에서 왜 중간중간 공백과 음질 차이가 나는 거죠? 박 팀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권익센터 직원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님, 이 재산 정리 서비스에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방 정리를 부탁드려요라고 한 말을 편집해서 재산 정리를 부탁드려요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밤에 제 방 서랍을 몰래 열어서 뭔가 확인한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권익센터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시 모든 상속 관련 절차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처리된 케이스들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김 과장과 박 팀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준덕 씨와 명자 씨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어봤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권익센터 직원이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덕 씨와 명자 씨는 진짜로 가족이 모셔간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재산이 몰래 정리됐고 두 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입주민들이 잠든 사이 서랍을 열어 통장이나 인감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편집된 동의 녹취를 근거로 재산을 선정리한 후 가족들에게 어르신이 원하신다며 연락을 취했던 거죠. 가족들은 어르신이 정말 원하는 줄 알고 모셔갔지만 실제로는 재산 대부분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실버타운 측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다행히 아직 제 차례는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 명자 씨, 재산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김 과장과 박 팀장, 그리고 관련 직원들은 모두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실버타운 자체는 이런 불법 행위와는 무관했고 새로운 관리진으로 교체됐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실버타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모든 야간 업무는 금지됐고 입주민들의 개인 서랍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본인 입회하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은 씨는 내부 제보자로 보호받았고 새로운 관리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순덕 씨와 명자 씨는 각각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엄마, 앞으로는 뭔가 결정할 때 꼭 직접 상의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 미영아. 그리고 엄마도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실버타운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소통이에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해야 해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밤이 되면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분수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더 이상 의심스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곳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려움 없이 하지만 현명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